쌀값 인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상경투쟁에 나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쌀값 투쟁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최고 7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호남의 상처만 더 깊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음주나 회식 대신 사회봉사와 공연 관람으로 연말을 보내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달라진 송년회 풍속도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최고 7cm의 눈이 예상되는데 출근길이 빙판길이 될까 걱정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 날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예슬 캐스터 전해주시죠. 저는 지금 충장로에 나와 있습니다. 하얀 눈발은 충장로의 밤거리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 영하 1.4도로 날은 쌀쌀하지만 좀 밝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내리던 눈은 흩날렸지만 지금은 눈이 곳곳에서 쌓이고 있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일부 지역에 오후 5시 30분을 기해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눈은 밤사이 더 많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정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최고 7cm, 비양은 5mm 내외입니다. 눈은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까지 내리겠으며 서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으며 다음 주부터는 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올겨울 들어 광주에서 처음으로 독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2월 둘째 주에 수거된 표본 검체 29건 가운데 4건에서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겨울에 비해서는 독감 바이러스가 4주 정도 빨리 확인됐다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아직 독감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노약자는 서둘러 접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쌀값 인상을 요구하며 상경 시위에 나선 농민들이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농민들이 도로 점거에 나서면서 광주 도심에서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을 가득 실은 화물차가 움직이는 것을 경찰 수십 명이 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상경 시위를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경찰 책임들 와서 왜 도로를 막는지 이유를 대세요. 쌀 목표 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서울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려다 제지당한 농민들은 계속해서 상경을 시도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게 막히자 농민들은 결국 광주공항과 광주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도로점거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서울로 상경투쟁 가겠다는 농민들을 경찰이 가로막자 화가 난 농민들이 차량을 도로 위에 이렇게 주차해두면서 일대는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된 농민들의 시위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됐고 결국 농민 8명이 연행됐습니다. 농민들은 경찰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불법을 먼저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오히려 불법적으로 막고 또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그래 놓고 이제 정가는 농민한테 돌아오는. 한편 오늘 광주뿐만 아니라 강원과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상경 시위가 제지되면서 결국 서울 여의도 집회는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상경 시위는 무산됐지만 농민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쌀값, 더 정확히 말하면 쌀 목표 가격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8년 전입니다. 정부는 2005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대신 쌀 소득보전 직불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쌀 수입이 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농민 소득을 안정시켜주겠다며 만들었습니다. 쌀 목표 가격을 정해둔 다음 쌀 판매가가 이 가격에 못 미치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2005년 당시 처음으로 정한 쌀 목표 가격은 17만 83원. 정부는 지난해까지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올해 이 쌀 목표 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올려주겠다고 제시한 건 단돈 4,000원이었습니다. 8년 만에 고작 2.4% 올려주는 거냐며 농민들이 반발했고 국회에서마저도
이건 너무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올해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여전히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의 주장과 바람은 무엇이고 또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계속해서 조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호원 국무총리는 이달 초 쌀 목표 가격을 17만 9,600원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4,000원 인상 안에서 한 발 물러나 5,600원을 더 인상하겠다며 다시 국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에서는 정부의 수정안은 의미 없는 인상안일 뿐이라며 일축합니다. 현재 쌀 시세가 80kg에 18만 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 안대로라면 농민들에게 어떤 실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19만 원 이상이 돼야만이 농민들에게 이로이라도 지원이 되지. 그 이하의 가격은 지금 현재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민주당은 당초 21만 원을 주장했다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19만 6천 원까지 물러선 상태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농민표를 의식해 야당과 정부 사이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형국입니다. 국회 농림위원회는 쌀 목표 가격이 확정되지 않으면 쌀 직불금 규모가 결정되지 않아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 연계해서 우리 농민들의 요구가 수용이 안 되면은 예산을 통과시키지 마라, 이렇게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고,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동설안, 벼야적 투쟁에까지 나서야 하는 농민들의 절박함이 어느 정도나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억하시죠? 1년 전 오늘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 날입니다. 지난 1년을 생각해보면 특히 광주 전남 지역은 후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군수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년간 국민 누구도 안녕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오죽하면 종교계까지 나서서 민주주의 회복,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겠는가. 시국회의는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의 시계를 이제는 바로잡아달라며 전 세계에 SOS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치권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대선 불복이다, 아니다 민심 불복이다고 맞서며 1년 내내 극한 대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의 상처와 눈물, 제가 짊어지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대통합의 기치를 앞세워서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정부와 공공기관 인사에서 호남 소외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금융기관도 그렇고 준정부 공공기관도 그렇고 4대 권력기관 고위직에서도 MB정부보다 훨씬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서도 광주 전남은 홀대받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의 예산 반영률을 보면 광주는 38.5%, 전남은 5.8%로 대구, 경북 등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정서적으로도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논란과 5.18에 대한 역사 왜곡, 한층 심해진 비약을 등으로 호남인들의 상처는 깊어졌고 눈물도 여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채널A의 출연자 3명과 TV조선의 출연자 1명의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과 의정부지검, 수원지검과 대구지검으로 각각 이송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5.18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 방통위의 중징계를 받았고 5.18 단체 등에 의해 고소 고발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이들이 수사에 응하지 않아 사건을 관할지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명 홀로코스트 방지 법안이 반년째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발의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다음 주 중에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언젠가부터 연말 송년회가 흥청망청 술 마시기보다는 의미와 보람을 찾는 행사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료들과 문화공연을 관람하고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현상 보면서 아직 치르지 않은 송년회 어떻게 치를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황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아동센터. 아이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우렁차고 밝습니다. 회사원들이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 레크레이션과 과자 만들기를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하게 돼서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업 직원들이 식사와 술자리 대신에 연극 공연 관람으로 차분한 송년회를 보냅니다. 단체로 연극 공연을 보며 머리도 식히고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직원들끼리 감수성도 나눌 겸 이렇게 공연을 통해서 좋은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어떤 또 에너지를 얻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판사들이 소외된 노인들을 찾아 회식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는 법복을 벗고 혼자 사는 노인과 실직자들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재판만 하는 데는 아니고 같이 이 지역 사회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관심을 갖고 흥청망청한 술자리 대신에 사회의 보탬이 되고 서로 보듬어 나가는 뿌듯함으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송년회가 불우이웃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도 기업과 조직의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남구 진월동 한신 2차 아파트 주민 100만 원, 한국 아델리움 1차, 2차 아파트 주민 145만 4천 원, 전남 담양군 김순옥 찹쌀도너츠에서 1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